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당신의 가치를 끌어올려라. 임상심리학자이자 교수로서 나는 사람들의 경력 개발을 지도해왔다. 내담자들 중에는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상사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은 자아도취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성미가 고약하거나 압제적이다. 당신은 합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그들을 저지해야 한다. 순교자가 되지는 마라. 다른 사람이 내 공을 가로챌 정도로 불평하지 않고 희생하는 건 잘못이다. 하지만 당신이 현명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면 그런 동료들 때문에 가치 있는 일들이 무수히 방치되고 있음 또한 알아챌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내가 저 일들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지 않은 문제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은 되게 필요하지만 위험하고 어렵다. 이는 그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어쩌면 당신에게 문제를 알아볼 안목이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왜 이 문제는 알아차리면서 다른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직장을 포함해 어느 집단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무도 하지 않는 유용한 일을 찾아서 하라. 동료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 하지만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마라. 위험할 정도로 무질서하다면 체계를 세워라. 근무 시간에 일하는 척하는 대신 제대로 일하라. 마지막으로 업계 또는 경쟁사들에게 관해 더 많이 공부하라. 그러면 당신은 매우 가치 있는 사람, 핵심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우선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보라. 신경 쓰이는 어떤 일이 있는데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 그 일을 해결해보라. 이는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을 크기의 용과 대결하는 것이다. 작은 용이라 아직 황금을 비축할 시간이 없었을 테지만 그래도 썩 괜찮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고 실패할 확률은 낮다. 주어진 것 이상의 책임을 맡는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은 연봉 인상, 자율성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얻어내기 위해 상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기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10가지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일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를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협상에 성공할 것이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세상에는 믿음직스럽고 쓸모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아주 기뻐하며 손을 내미는 정말 좋은 사람이 드물지 않다. 이렇게 진정한 이타주의가 선사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염세적인 지혜로 가장 한 값싼 냉소주의에 빠지고 만다. 삶을 가장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의미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특별히 불운하지 않다면 사람은 자기가 성취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난 그 일을 해냈어. 정말 유익한 일이었지. 쉽진 않았지만 해낼 가치가 있었어. 일의 가치와 그 난이도에 상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생소하고 기이해 보인다면 다음 대화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려운 일을 원하나요? 아니요, 쉬운 일을 원합니다. 당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쉬운 일을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글쎄요, 대개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문장에 존재의 이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어렵다는 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게임을 할 때마다 임의의 제약을 받아들여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제한하며 그때 드러나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것이 게임의 요지다. 그런 규칙이 없으면 게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체스를 둘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받아들인다. 이 나이트는 L자로만 움직일 수 있어. 터무니없긴 한데 정말 재밌군.
체스의 말들이 아무데로나 이동할 수 있다면 희한하게도 재미가 사라진다. 어디로나 이동할 수 있다면 그 체스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다. 제약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게임이 시작된다. 제약을 존재의 필수 요소이자 인생에서 가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제약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중요성만 있는 게 아니며 게임만 그런 건 또 아니다. 사람은 의미를 필요로 하지만 문제는 해결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것, 나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 맞서고 떠나들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유익하다. 하지만 인생의 고통과 악의는 현실이다.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도 현실이다. 문제들을 직시하고 떠맡아서 해결하는 일도 현실이다. 우리는 책임을 떠맡음으로써 심리적으로는 의미 있는 길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는 동시에 참을 수 없이 잘못된 현실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책임과 의미. 삶이 고통이라는 생각은 종교에서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 개념은 불교의 사성제 중 첫 번째이자 힌두교 사상의 핵심 중 하나다. 고통을 가리키는 고대 인도어인 두카 또는 두흑카는 나쁜 구멍에서 유래했는데 특히 마차의 축이 통과할 정도로 큰 구멍을 말한다. 그런 구멍을 제대로 지나가려면 마차를 구멍의 한복판, 즉 타깃의 정중앙을 노리고 몰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마차가 심하게 덜컹거릴 것이다. 마차가 치우칠수록 충격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 조언은 내게 하마르티아라는 그리스어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흔히 죄악으로 번역된다. 하마르티아는 원래 궁술에서 쓰던 용어로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관역을 벗어난다. 나는 병원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는 원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해 결국 손에 넣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어쨌든 겨냥을 하지 않으면 관역을 마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실수를 범했을 때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더 속상해한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피한다는 변명 아래에 소극적으로 움츠리고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에 해당한다. 위대한 블루스 음악가 톰 웨이츠가 A Little Rain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던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해. 예를 들어 동화 주인공 피터팬도 엄청난 실수를 범한다. 팬은 그리스의 야생의 신 판과 똑같은 이름인데 모든 걸 포용한다는 뜻이다. 그 이름대로 마법의 소년 피터팬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아이가 그렇듯 피터팬은 잠재성이 풍부하고 그래서 마법을 부릴 줄 안다. 하지만 시간이 그 마법을 조금씩 깎아내면 매혹적인 잠재성을 지닌 소년은 현실의 진정한 성년이 된다. 말하자면 초기에 가능성이 의미 있고 생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과 맞바뀐다. 피터팬은 그러길 거부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주요한 역할, 모델이 후크 선장이기 때문이다. 후크 선장은 전형적인 폭군, 질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자, 기생충이자 독재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시계를 삼킨 악어의 형태로 죽음이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간이다. 똑딱똑딱. 1분 1초가 지나갈 때마다 삶은 사라진다. 악어는 후크의 맛을 받고 그 맛을 좋아한다. 이 또한 인생이다. 혼돈의 수렁에 숨어있는 걸 두려워한다고 해서 다 겁쟁이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년 시절에 실망과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는다. 그런 경험을 하면 누구나 비통해하고 붕괴하고 거칠어지고 포악해진다. 후크처럼 말이다. 그런 후크 성장이 역할 모델이라니. 피터팬이 어른이 되길 싫어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차라리 소년들의 왕으로 남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팅커벨과 함께 환상의 나라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이다. 여성 파트너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이 요정이 해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팅커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터팬이 사랑하는 웬디는 친구인 피터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어린이 되기로 마음을 정한다. 웬디는 남편을 맞이하고 기꺼이 성숙을, 그것이 암시하는 필멸과 죽음을 받아들인다. 웬디는 성년이 되기 위해 유년의 삶을 희생하기로 선택하지만 그 대가로 실제의 삶을 얻는다. 반면에 피터는 아이로 남는다. 마법의 힘을 지녔다고는 해도 그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한정되고 유한하고 하나뿐인 삶이 그를 지나쳐간다. 제임스 베리의 연극 피터팬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소년에서 피터는 해적의 바위에서 죽음에 직면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객들은 그의 태도를 연기로 잘못 이해할지 모른다. 어쨌든 피터는 죽는 건 엄청나게 큰 모험일 거야 라고 말하니 말이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듯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는 건 엄청나게 큰 모험일 거야. 그런 뒤 곧바로 하지만 피터는 그걸 절대로 알지 못해 라고 덧붙인다. 피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는 건 용기가 아니라 그에게 기본적으로 자멸적인 성향이 있고 삶을 역겨워한다는 증거다. 독신자 파티에서 최연장자가 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 되면 자포자기의 심정을 멋진 방골 기질로 위장하고 신경질적인 초연함과 오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거기에는 네버랜드 같은 데가 있다. 마찬가지로 목표는 없고 재능만 있는 25살 젊은이의 매력적인 잠재성은 30살에는 절망적이고 애처로워 보이고 40살이 되면 완전히 만료된다. 여러분은 자신의 다층적인 잠재성을 희생해 실질적인 알맹이를 확보해야 한다. 목표를 세워라. 자신을 단련하라.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과연 어떤 결과일까? 고통으로 가득하고 의미는 전혀 없는 삶이다. 거기에 지옥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다. 불교에서 인생은 고통이며 복음은 불명료하지만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히브리 성경은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유대인이 개인과 민족으로서 당한 고통을 연대순으로 보여준다. 야훼의 명에 따라 모험을 시작한 사람이라도 재앙을 피하지는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도 분명 피터팬과 한 부류였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부친의 천막집에서 지냈다. 그때 내면에서 친족과 고향을 떠나라는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을 찾아 여행길에 오른다. 신의 부름에 이끌려 모험을 시작한 그는 무엇과 만나는가? 처음에 그는 기아로 고통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폭정에 시달렸다. 이집트 왕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뺏길 뻔한 뒤 결국 그 나라에서 쫓겨났다. 또 영토 문제로 일가 친척들과 다투고 전쟁을 겪고 조카를 납치당하고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식을 못 보고 마지막으로 아내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수록 아브라함 이야기는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 핵심에는 비관과 현실적이고 진심 어린 격려가 묘하게 결합해 있다. 여기서 비관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인생은 힘들기 마련이다.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는다. 그렇다면 격려는 무엇일까? 살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강하고 유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가 온다. 상황이 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능력자로 변모시킬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잠재성이 밖으로 드러난다. 내가 최근에 조금이나마 이해한 아주 오래된 생각이 하나 있다. 그 생각은 책임과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명시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꿈이 전해주는 지혜처럼 숨어 있다. 그 생각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학 작품과 이미지와 연극에서 발견되는데 영웅 신화가 대표적이다. 영웅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인을 이기고 부하들을 이끌고 용을 베어 죽이고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 처녀를 구한다. 영웅 신화는 모두 똑같은 지각 및 행동의 패턴이 변형된 것으로 그 안에는 어디서나 통할 수 있는 존재 양식이 있다. 영웅은 또한 짐승의 배를 갈라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책임과 의미에 관해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